첫 번째 기술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인천의 한 회사. 여유로운 티타임이 한창인 사무실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빨대가 포착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뭘 만드는 곳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음료를 다 마시기도 전에 멀쩡한 빨대를 계속해서 버리는 직원들. 씀씀이가 너무 해프신 거 아닌가요? 아무리 빨대 만드는 곳이라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를 막 버려도 되는 겁니까? 플라스틱이라뇨. 이거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응? 이건 또 무슨 소린고? 빨대를 플라스틱으로 안 만든다고요? 네, 우리 빨대는요. 친환경적이고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전혀 시키지 않아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빨대 맞는데, 이게 일반 플라스틱 빨대랑 똑같아 보여도요. 어떤 재료를 쓰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기술자의 친환경 빨대. 여기 있는 원료들이 빨대를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어디 뭐 금가루라도 뿌린 건지 기대를 갖고 살펴보지만, 별거 없구만 뭐. 그냥 플라스틱 알갱이들 같은데요? 이 알갱이를 만든 주 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응? 옥수수가 왜 여기서 나와? PLA라고 하는 천연 원료입니다. 이 옥수수의 전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생분해성 천연 수지를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친환경 빨대 제작 과정을 살펴볼 차례. 정해진 배합률에 따라 PLA 수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 PLA 수지만으로는 빨대의 형태를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PLA 수지와 합성 원료를 고온에서 녹여 길게 뽑아낸 후 차가운 물에서 냉각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플라스틱 펠릿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PLA는 너무 제품이 단단해서 지금 다른 수지들과 천연 원료들을 섞어서 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지금 가공하고 있는 겁니다. 옥수수 수지를 섞은 플라스틱 펠릿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 못지않은 강도와 내열성까지 갖추게 된단다. 이렇게 완성된 펠릿을 다시 기계에 넣으면 빨대 모양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난다. 빨대를 만들기 위한 압출 과정하는 압출기인데요. 지금 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녹여서 지금 안에 공기를 넣어주면서 빨대 구경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도 무해할 정도로 안전한 원료들만 사용한다는 친환경 빨대. 정확한 길이로 잘라내면 친환경 옥수수 빨대 완성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이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일반 플라스틱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후에 버리실 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제 임무를 다하고 나면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기술자의 빨대. 기술자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이건 저희가 생산하는 옥수수 빨대고요. 이건 일반 시중에 있는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불이 붙는 순간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녹아내리는 플라스틱 빨대. 그에 비해 기술자의 빨대는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연기 발생량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단다.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소각을 할 때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데 생분해성 빨대 같은 경우 태웠을 때 설탕 타는 냄새 정도의 냄새만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PLA 수지를 사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수십 일 이내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뒤처리도 효율적. 이 점이 바로 기술자가 옥수수 수지에 주목하게 된 이유라고. 우연한 계기로 TV에서 유네스코에서 발견한 동물들이 빨대가 코에 끼거나 비닐에 몸이 감기는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무차별하게 버리는 그 화학적 쓰레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고통을 받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생분해성 빨대 외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분해성 비닐, 아이들을 위한 각종 식기와 용기들도 개발하게 되었죠.
이에 기술자는 더욱 다양한 품목들의 PLA 소재를 접목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 보전에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쓰여지는 각종 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제품들을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듯한 여자 발견. 그런데 자세히 보니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가져가려는 모습인데? 골목 이곳저곳을 누비며 버려진 쓰레기를 야무지게 뒤챙긴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 자꾸 쓰레기들을 이렇게 뒤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쓰레기라뇨. 이건 저한테 보물들이에요. 쓰레기가 웬 보물? 그녀의 보물 가방 안에는 주워 담은 비닐봉지가 한 뭉치. 거기에 현수막까지. 아유, 취향 한번 독특하시네. 이것들이 다 보물이라고요? 그럼요. 저는 이것들로 옷이랑 가방을 만들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일단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주인공을 따라 도착한 사무실 안에는 가방부터 파우치까지 각종 패션 아이템들이 가득하다. 이걸 다 쓰레기로 만들었다니 쉽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신. 여기 있는 쓰레기들로 저 뒤에 가방들을 만드셨다고요? 네. 여기 있는 이런 커피 포대 같은 경우는요. 네. 이쪽에 와보시면 여기 이 장바구니를 만들었어요. 현대인들의 장보기 필수품인 장바구니는 버려진 커피 포대를 재활용. 혹시 이건 뭘로 만들었는지 아실 것 같으세요? 쉽게 짐작하지 않는 가방의 원단. 시청자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촉감은 쌀포대로 만든 것 같은데. 쌀포대는 아니고요. 네. 우리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비닐봉지를 엮어서 만든 가방이에요. 가방 원단의 정체는 바로 비닐봉지. 동그랗게 고리 형태로 오려낸 봉지를 교차해서 서로 엮어준 뒤 코바늘로 한 땀 한 땀 떠주면 깜찍한 가방 하나가 뚝딱 완성된다. 이는 비닐봉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가방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을 좀 크게 하시면 가방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필통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방과 함께 사무실 한편에 진열된 옷들. 설마 이것도? 여기 걸려있는 옷들도 버려진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 옷들이에요. 쓰레기를 재활용한 옷이라기에는 기성복 못지않은 퀄리티. 게다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원단도 일반 의류 원단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원단을 만든 원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그 보이시나요? 원단의 비밀은 바로 플라스틱? 여기 이런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원단입니다. 버려지는 페트병에 섬유화한 플라스틱 재생 섬유. 의류, 가방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접목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원단이다. 기술자는 약 5년간의 작업을 통해 10만 개 이상의 폐페트병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단다. 안 입는 옷을 뜯어서 그 가방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이게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깊숙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폐자재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환경에 보탬이 되기 위해 디자인과 재단 공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데. 재단을 하면은 원단이 이게 버리는 게 전부입니다. 원래 원단 공장에서 가공을 할 때 여기까지는 쓸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못 쓰게끔 돼 있어요. 작업을 해서 버리는 원단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원단의 원양을 최대한 살려 자투리 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 기술자의 꼼꼼한 손길을 거치고 나면 넉넉한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까지 이 정도면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죠.
최대한 버려지는 면이 없도록 하던가 아니면 폐저제를 활용하여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가방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저희 그 가방과 옷들의 장점입니다. 나가 기술자는 제품이 다시 재활용될 때를 고려해 단일 원단으로 만든 파우치와 플라스틱 조각을 이어붙인 퍼즐 모양 가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한 제품들도 계속해서 개발 중이란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소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입는 옷이라던가 가방 같은 게 일상적으로 페트병을 활용한 그런 재활용 자재로 만들어지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